싶은 것은 네. 정 기자님께서는 사실은 그 이라크 전쟁이 개전 시기부터 해서 네. 수차례 현장을 네네. 취재했던 기자, 종군 기자로 네. 전쟁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고, 그리고 또 미국 정치 사정에 밝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트럼프가 미쳤다. 네. 예, 이런 격앙된 발언까지 이 네. 소위 미국 안의 마가 진영, 네. 트럼프를 지지했던 진영 안에서 네. 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광기를 누가 멈춰서 이 전쟁을 끝낼 거냐. 네. 실제로 뭐 하루면 돼. 뭐 내가 곧 끝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중동의 현실이 이 전쟁, 이란이 이 전쟁을 그냥 쉽게 그냥 접어줄 거냐,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국제사회 전반에 피해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상황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좀 바로 잡으면 저는 군인을 따라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종군 기자 아니고 전쟁터 취재한 네, 일개 기자고요. 전쟁터를 직접 네, 취재한 군인을 따라다닌 적은 물론 없다. 이라크 중남부 나시리아에 우리 서희제마 부대 처음 파견됐을 때 거기 당연히 갔었고요. 그다음에 북부 쿠르디스탄의 에르빌에 우리 자이툰 부대 파병되기 전 또 파병된 후 각각 찾아가서 우리 장병들 확인했고요. 안전. 그러니까 뭐 종군은 아니고 군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전쟁 기자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가 미쳤다. 이 표현을 대놓고 쓴 것은 마가 진영에 이런 표현 좀 어색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마가 진영의 엄마다라고 불렸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미 그만뒀어요. 중도에 그 트럼프와 갈라서면서. 근데 소셜 미디어에 누군가 제어해야 된다. 미쳤다.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 측근들은 공범이다. 방조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내란 방조범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내부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론 추이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이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유고브라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업이죠. 거기서 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란전에 대한 유권자 전체의 찬성은 28%, 반대가 59% 나왔습니다. 60% 가량 되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 반대가 88%. 무당파층에선 찬성 19%, 반대 63%. 무당파층 눈여겨볼 만하죠. 공화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62, 반대가 24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부 여론을 이제 마가와 비마가로 나눠서 보면 극명히 엇갈리는데요. 마가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9, 반대가 8. 그런데 비마가 진영에서는 찬성이 33%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가 56%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마가 진영에서는 미국 전체 유권자하고 비슷한 비율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계속 높아지니까 아까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해요 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공화당이 전멸할 것이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5, 부정이 58. 이게 집권 2기 이후 최저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CNN 방송이 그러니까 그건 4월 1일 날 발표된 자료고 4월 2일에 CNN 방송이 내놓은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3, 부정이 66이에요. 그러니까 35에서 33까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별의별 얘기가 사실 최근에 다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공화당. 그중에 하나가 수정헌법 제25조. 수정헌법 25조? 네, 수정헌법 25조는 뭐냐면 대통령의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가 1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권위시 대통령 권위시 승계 절차 관련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법에 1항이 이제 부통령이 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2항은
부통령도 또 그렇게 되면 네, 하원 다음, 의장이 네. 하고 뭐 이렇게 네. 이제 승계 절차가 규정이 네. 돼 있고 사망 예. 관심사는 사항이니까 사항만 말씀드리죠. 사항은 뭐냐면 대통령이 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탄핵은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네. 탄핵 심판도 뭐, 상원에서 네.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통령과 제가 예. 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부통령과 예. 행정부 예.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공직자들 과반수가 아. 상원 임시의장, 예. 그러니까 상원의 당연직 의장은 부통령이니까 예. 상원의 임시의장을 누굴 지정을 해서 상원의 임시의장과 예. 하원의장, 예.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예. 보낸 때에는 예.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직 권한과 직무를 맡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대통령이 당연히 불복하겠죠. 네. 불복하고 예. 뭐 경호처 동원해서 예, 경호처 그렇겠죠. 동원해서 백악관에서 안 우리처럼 나오려고 하겠죠. 할 수도 예, 있겠죠. 예, 윤석열처럼 그러면서 하겠죠. 이제 서면으로 역시 예. 대통령도 서면으로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예. 나 못 나가, 나 무능력하지 않아라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까 언급한 부통령과 행정부 내각의 절반이 다시 4일 안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예. 보내면 의회에서 21일 안에 예. 3주 안에 양원의 그러니까 상하 양원의 예. 3분의 2가 예. 결의를 해서 예.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는 있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내각이 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그렇게 서명해서 너 나가.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공화당 오죽하면 내부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제 공화당 근데 재밌는 내부에서 그런 거는 얘기까지 나오겠냐?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네, 이런 얘기 있었어요. 1년여 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임기 1년여 만에 수정헌법 25조 얘기가 이제 나왔군요. 공화당 내부 인사의 네. 입을 통해서 언론에 나왔었죠. 예. 근데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 그때보다 어찌 보자면 더 스케일이 심각한 크죠. 전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미국에서 그런 법이 있었네. 아직은 트럼프 세상이다라고 필라델피아에서 소피아 썬님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1시 5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슈퍼챗 써주셨어요. 예, 감기 뚝 떨어지라고 멀리에서 이렇게나마 응원합니다. 얼른 완쾌하세요 하셨는데요.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 기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수일 안에 이 전쟁에 어떤 큰 변화는 없겠다라는 암울한 기운이 좀 들고 대통령께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면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어떤 총체적 집단지성의 힘을 또 보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먼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처음에는 48시간 준다 했다가 네. 또 입장을 연장. 바꿔가지고 5일 줄게. 예. 니들이 대화를 원하니 내가 그렇게 해주마 했다가 니들이 정말 그렇게 협상에 침착하게 임한다면 열흘을 더 주마 예. 했다가 화를 내면서 석기시대 발언을 했다가 예. 다시 하루 연장했죠. 이유는 부활절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4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또 연기하는 것 아니냐. 타코라고 하죠. 네, 타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예. 쫀다. 쫀다. 쫄아서 뒷걸음질 물러난다. 친다. 예. 그런 게 하나 전망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명백한 전쟁 범죄에 예. 앵커께서 예.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파가 워낙에 커서 오죽하면 수정헌법 25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올 정도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불길한 것 중 하나는 또 F-15 전투기 조종사하고 예, 무기체계 예, 예. 장교 구출 작전 과정에서 수백 명의 뭐 아주 특수전 예. 최정예 부대가 이란 내부에서 실제로 지상전 작전을 수행했잖아요. 네네. 이걸 또 엄청난 성공이라고 또 추워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상군도 갑자기 투입하겠다고 나설지도 몰라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핵심이 예. 호르무즈 해협하고 이란의 핵 예. 두 가지일 텐데 예. 핵 같은 거는 쉬워요. 예. 전쟁 전에 이미 협상을 해놓은 게 있고. 이란이 협상을 거의 다 네. 했고 기존에 있었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오바마 시절에 했던 핵 합의보다 훨씬 나아가서 무기급까지 농축한 우라늄까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해결료로 쓰겠다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핵은 쉬워요. 문제는 호르무즈인데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이란을 장기간 관찰해 온 대다수 전문가들도 예. 호르무즈는 이제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됐다라고 해요. 두 가지 네.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이란이 전쟁이 끝나면 막대한 전쟁 피해 복구를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톨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우니까. 원유 수출하고 이러면 또 제재해서 그 돈 동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 거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거는 아니고 국제 사회가 함께 그렇죠. 항해하는 네. 항행의 자유가 있는 네. 공용의 바다인데 그렇습니다. 이란이 뭐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 세계에 끼칠 파장을 예. 전 세계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호르무즈 통제권은 이란한테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호르무즈만 지키면 네, 호르무즈만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가 누구도 이란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이란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확인시켜 준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멍청하지만 특히 이번 전쟁이 멍청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란한테 정말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는 뺏을 수 없는 무기를 쥐어준 셈이니까요. 네. 아이고 오늘 참 마지막 여운이 많이 남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